20년 동안 매일 아침 풍요를 시각화했는데도 평생 그 풍요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선명한 비전을 받고 그날부터 인생 전체의 궤도가 바뀝니다. 미국 마인드셋 코치 데이비드 베이어가 자신의 채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베이어는 33살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면서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이고 지금은 신경과학과 심리학, 영성을 결합한 코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그는 우리가 시각화에 대해 알고 있던 99%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베이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각화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매일 아침 앉아서 열심히 시각화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작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걸 스스로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 주장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반전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어가 여러 회차에 걸쳐 강조해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욕망 더하기 비저항은 원하는 결과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저항이란 쉽게 말해 이건 진짜 될까 하고 몸이 긴장하지 않은 상태, 불안하거나 방어적이지 않은 신경계 상태를 말합니다. 욕망이 있고 그 욕망 앞에서 몸과 마음이 저항이 없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면 그 욕망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 방정식에 비춰보면 매일 아침 억지로 앉아서 시각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저항의 증상이라고 베이어는 말합니다. 우주야, 내가 이걸 해야 네가 내 결과를 만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어 라는 태도 자체가 이미 우주와 협상하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베이어는 20세기 신비주의 작가 네빌 고다드를 인용합니다. 고다드는 1905년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강연가로 오늘날 끌어당김의 법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시크릿이나 워틀스보다 한 세대 앞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겁니다. 창조는 이미 끝나 있다.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4차원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워틀스의 형태 없는 실체와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릅니다. 워틀스는 생각을 새기면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지만 고다드와 베이어는 한 발 더 나아가 만들 필요조차도 없다. 이미 다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예요. 베이어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시적인 은유처럼 들렸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곱씹을수록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창조가 이미 끝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애써서 만들려는 그 인생이 사실은 만들 필요조차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사업,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관계, 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당신이 이미 의식이라는 장 안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는 당신의 확언을 충분히 하거나 비전보드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조해내길 기다린 게 아니라 당신이 그걸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는 보통 시각화를 상상의 행위라고 배웁니다. 머릿속으로 미래를 조립하고 거기에 감정을 충분히 실어서 우주로 쏘아 보내면 현실이 그걸 따라잡는다고요. 근데 베이어는 묻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꾸로 된 거라면요. 시각화가 상상의 행위가 아니라 계시를 받은 행위라면요. 베이어는 이 구분이 재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예전엔 열심히 시각화하면 거기에 감정을 실어야 되니까 그걸 현실로 투사해야지 생각하며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지 깨달았다고요. 현실은 이미 완결돼 있고 우리가 그걸 투사하라는 게 아니라 수신하려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미래를 발명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지각 너머에 이미 존재하는 미래를 기억해 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시각화를 더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이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내 안에 어떤 무언가가 있을까로요. 이 하나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꿉니다. 더 강력한 송신자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더 맑은 그릇이 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법에 집착하는 대신 자기 안의 간섭과 저항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베이어는 여기서 라디오 주파수를 비유합니다.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 낙엽 청소기를 최대 출력으로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방송국도 여전히 송출하고 있고, 근데 당신은 그 소음 때문에 신호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페이어는 이게 정확히 트라우마가 신경계에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제한된 신념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 그것들이 너무 많은 내부 소음을 만들어내서 당신 안에 더 깊은 지능이 거의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소명이 없다고, 나는 시각화나 상상을 하는 법을 모른다고. 근데 사실 그건 처음부터 계속 거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베이어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그는 수십 년을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 성중독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는 내면의 두려움과 수치심, 결핍으로 가득 찼고 심리적 에너지 전부가 그 낡은 정체성과 파괴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계시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요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생존은 의식을 압축시킵니다. 다음 한 시간, 다음 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세상을 좁혀버립니다. 2009년 회복을 시작하면서 베이어는 더 나은 시각화자가 되자고 한 게 아니라 더 건강한 인간이 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제한된 신념을 하나씩 찾아냈고 수십 년간 짊어졌던 슬픔을 처리했고 수치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해진 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래를 상상하려 애쓰지 않았는데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미래가 그냥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어는 이걸 두고 마치 오랫동안 페인트로 봉해져 있던 창문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열리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그는 청취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 처음부터 없었던 적이 없던 무언가를 찾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더 자격을 갖출 때까지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어쩌면 당신이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평생 믿어온 그 소음일지도 모른다고 베이어는 말합니다. 베이어는 잔물결이 있는 호수를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물결이 일렁이면 반사된 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너머도 볼 수 없고요.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되기 전까지는 두려움, 수치심, 결핍, 비교, 원망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호수가 잔잔하면 그제서야 반사된 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깊이가 보이고 그 안이 보이고. 그래서 베이어는 시각화를 더 이상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결과물입니다. 심리적 여백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는 거죠. 마음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시각화는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그 상태가 되면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사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베이어는 말합니다. 3차원의 현실, 그러니까 가족과 저녁을 먹고 회의에 들어가고 팟캐스트에서 녹음하는 물리적 현실에 완전히 존재하는 동시에 4차원의 현실, 상상과 시각화와 가능성의 차원도 함께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아이디어들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연결과 우연의 일치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놀라게 됩니다.
베이어는 실제로 웨이트를 들다가 갑자기 전체 마케팅 전략이 떠오르거나 음악을 듣다가 강연 원고 전체가 거의 그대로 펼쳐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걸 상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수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서 베이어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비전 없는 행동은 방향을 잃은 노동이 되고 계시 없는 행동은 종종 엉뚱한 벽에 기대어 놓은 사다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정작 도착한 곳에 애초에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명한 비전이 노동을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그 노동을 신성하게 만들고 정렬시켜준다고 베이어는 말합니다. 이런 수신의 순간을 90년대 유행했던 매직아이 그림에 비유해 봅니다. 기하적인 무늬처럼 보이는 그림인데 눈을 살짝 풀어서 보면 그 안에 갑자기 유니콘이나 UFO 같은 입체 이미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베이어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통찰들이 딱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 모델 전체가 강연 원고의 뼈대가 혹은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문장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내리듯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그가 애써 시각화하려는 할 때가 아니라 그가 현재에 존재하고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내면의 비판자가 잠시 옆으로 비켜설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를 최고 수준의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치유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소하는 두려움 하나하나가 두려움이 가리고 있던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놓아버리는 제한된 신념 하나하나가 당신의 의식이 닿을 수 있는 미래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 부분에서 베이어는 우리 문화 전체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소비하는 데는 매우 능숙해졌지만 지혜를 수신하는 데는 형편없이 서툴러졌다. 신호대기 중에도 휴대폰을 붙잡고 운전하면서도 팝캐스트를 틀고 팝을 먹으면서도 화면을 넘기고 평균적인 인간의 신경계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여백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말을 걸기 시작한다고 베이어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이 안 쓰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회사가 안 만들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안 바뀌었을까요?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60초만 더 침묵과 함께 앉아있는 대신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집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어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억지로 비전을 짜려고 하지 마세요. 앉아서 우주와 협상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의 에너지를 진실이 아닌 것을 걷어내는 데 써보세요. 하루 동안 떠오르는 제한된 신념의 질문을 던져보고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고 신경계를 가라앉히고 조금 더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미래는 당신이 그걸 상상해 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완결된 채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베이어의 말이 우리 채널에서 다뤄온 이야기들과 결국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워틀스가 말한 형태없는 실체 속에 이미 무한한 부가 있다는 것도, 지 드래곤과 김연아가 보여준 이완된 마음이 결과를 만드는 것도 결국 베이어가 말한 이 수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만큼 고요해지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하나 남겨주세요. 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정비한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당신 마음은 이미 고요해지고 불을 받을 준비가 돼갑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련 책자는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